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본 사상, 애민 정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 경기 남양주 병 출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무총리님,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 철회 요구 건수가 7만 5천 건에 이릅니다. 또 교육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그리고 장래 교사를 꿈꾸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또 교육계 원로 인사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작동이 됩니까? 네.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요. 또 많은 의혹들은 과잉 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이후 국민들의 여론, 특히 교육계 여론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지명하기 전에 그 유은혜 의원을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제청하셨습니까? 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청하게 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동안에 의정활동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면서 이 학부모나 학생, 생활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경험을 갖췄다. 이것을 높게 샀습니다. 야, 총리. 네. 정말 교육부 장관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네. 또 교육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 도덕성 검증을 하셨습니까?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검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검증했던 주체는 누구고 검증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인사수석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별도로 검증한 건 없습니까? 총리실은 검증할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검증은 청와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 없이 평소에 생각으로 총리는 제청권을 행사하신 거네요. 검증 자료를 함께 보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과 제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협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 네. 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성은 총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내지 개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임 장관이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해결하려다가 국민적 저항,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힌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러한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 우리 유은혜 당시 후보는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교육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부총리를 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의장으로 그
총괄하고 조정해야 되는 또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총괄 지휘자로서의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량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은 한마디로 측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교육의 전문성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오히려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교육 행정이 과연 옳았던가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년간 보아온 그 경험 또한 소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총리의 지금 답변을 보면 네. 저 유은혜 후보가 당시 교육의 전문성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자, 말하는 우리 교육 자료 한번 전문가로 띄워주시죠. 분류되는, 네. 총리, 이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그 흠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총리도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네, 충분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자, 총리 들어가시고 네. 우리 교육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이 가운데는 아니, 언론 중재위에 나중에 또 제소된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질의할 테니까.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다 인사청문회에 거쳐서 이런 식으로 대중이 정리하는 것도 국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분들 좀 완전히 제지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한 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질의한 얘기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잘못이 전혀 없는데. 자,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저 교육부 장관님,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할 수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니까 어떤 학부모가 연락해서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나오면 꼭 질문해달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고 입학관계의 업무를 주요 공정하게 처리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주무장관이 교육부 장관인데 그 교육부 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분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번 이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아이가 96년도 유치원을 다녔고 9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위장 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근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강북에서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사실이 제가 두 아닙니다, 번째, 의원님. 예. 이제 대통령께서 그 장관에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내가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이런 교육의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이 자녀 입학을 위해서 위장 전입도 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내가 교육부 장관을 맡는 것은 내 양심에 위반된다 해서 혹시 대통령께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맡아달라 그랬을 때 고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 장관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 이제 차기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이 교육부 장관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입니다.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그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이게 집중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국민 앞에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예,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주세요. 예, 총리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거나 인터넷에 국민들 여론하는 것이 어쨌든 입학이나 입시에 관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근절시켜서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그 주무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그런 어떤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정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 관리나
교육 행정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님, 우리가 지금 국민 여론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 교육 전문성이 없어서 또는 위장 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으로 한 90%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후보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아까 제가 7만 5천여 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 국민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 지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회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이제 야당만 반대한다. 국민들은 그럼 어떠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일 날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그 네이버 그 포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임명에 대해서 좋아요는 한 1,800명인데 비해서 환하요가 1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는 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임명이다. 이런 네티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주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이 포탈은 좋은 일에도 환하요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사실입니다. 총리님, 네. 그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네. 제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만 그런 게 아니라 임명 후 청와대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125건이 임명 후에도 임명을 철회해달라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유가 지금 총리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뭐 문재인 패밀리 군단 만드시려고 그러냐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등 상당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인정하시니까 인터넷 맘카페에도 보면 동탄 마민이 일산 아즈맨이 성동구 중구 엄마 모임이니 준마렐라 쭉 보면 법을 위반하고 위장 전입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면 되나요? 이렇게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놀란 것은 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임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브리핑입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해명할 것 다 해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가 없다.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난 정말 오만방자하고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호소했다라면 지금 이 상황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타난 청와대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총리, 네. 야당만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은 임명을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한번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그러한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육계 인사들이나 언론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잘 모르는 장관.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총선도 출마해야 될 처지이고 또 자신을 부총리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고 결국은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거다. 이런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과오이고 부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 활동을 6년 하는 것을 꼭 비전문가고 무지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정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네. 국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네, 대통령의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죠. 인사권 또한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민 주권주의나 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10월 2일 이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 파괴를 선언한 정말 반헌법 행위가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허용된 범위 내의 인사였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사하셨죠. 네. 그때 보면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고르게 인사 등용하겠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총리께서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사에는 이의가 따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500일이 넘으셨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지지하지 않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 고사하는 데 모시고 와서 직을 맡긴 적이 있느냐. 지난번에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협치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그 반대 진영에 있었던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이렇게 내각에 제청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삼고까지는 아니지만요. 제가 몇 분 의원님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민변주의니 참여정부를 넘어서 참여연대 정부니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소통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또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뭔가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가장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장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해서 최근에 금감원장 후보자까지 9분이 낙마를 했죠. 그리고 지금 임명을 강행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너무나 부족한 국무위원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 문제, 총리, 국민들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우선 인사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장관급의 낙마가 5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문회 오기 전 단계에 이미 낙마를 했다는 것은 여론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습니다. 검증의 부실함이라든가 그런 건 좀 더 보완해서 인사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한 총리의 답변은 아전인수의 편이고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네네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교육부 장관의 인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탕평 인사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